안녕하세요.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저희 채널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이태준 작가의 단편소설 까마귀 낭독해 드릴게요. 이 작가에 대한 소개는 저희 채널에 이태준 작가의 작품들을 많이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편소설 까마귀는 1936년 1월 조광에 발표된 작품인데요. 주인공인 그는 친군의 별장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별장 주위의 나무에는 까마귀들이 날아와서 흉한 소리로 울어대지요. 까르르 하고 영어 알파벳 GA 아래에 R이 무수히 붙는 발음의 울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까마귀들과 친구하기로 마음을 먹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정원을 산책하는 한 젊은 여자를 발견합니다. 다음 날 그는 그 여자와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녀가 그의 애독자이며 폐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죽음 앞에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이 까마귀 울음소리가 그녀의 상태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그 여자에게 아주 강한 연민을 느끼게 되지요. 과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후의 이야기는 작품을 직접 감상하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과 비교하면서 들으실 만한 작품들 소개합니다. 계용목 작가의 청춘도, 그리고 이상 작가의 봉별기 추천드립니다. 두 작품 모두 저희 채널에 올라가 있고요. 검색 가능합니다. 그리고 검색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에 들어오시면 링크 걸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태준 작가의 단편소설 까마귀 낭독해 드릴게요. 새로 사온 것이라 등피에서는 아직 석윤에도 나지 않는다. 닦을 것도 별로 없지만 전에 하던 버릇으로 그렇게 입김부터 불어가지고 어스레해진 하늘에 비춰보았다. 등피는 과민하게도 대뜸 뽀얗게 흐려지고 만다. 날이 꽤 차졌군. 그는 등피를 닦으면서 아직 눈에 익지 않은 정원을 둘러보았다. 익게 앉은 돌층계 밑에는 발이 묻히게 낙엽이 쌓여 있고 상나무, 전나무 같은 상록수를 빼놓고는 단풍나무까지 이미 반남아 이울어 어떤 나무는 잎이라고 하나도 없이 설멍하게 서 있다. 무장해제를 당한 포로들처럼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쓸쓸한 나무들이 이구석 저구석에 묵묵히 섰는 것을 등피를 다 닦고도 다시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자기 방으로 정한 바깥의 작은 사랑으로 올라갔다. 여기는 그의 어느 친구네 별장이다. 늘 괴벽한 문체를 고집해서 독자를 널리 갖지 못하는 그는 한 달에 20원 남짓하면 독방을 차지할 수 있는 학생층의 하숙 생활조차 뜻대로 되지 않았다. 궁여의 일책으로 이렇게 임시로나마 겨우내 그냥 비워두는 친구네 별장 방 하나를 빌린 것이다. 내년 7월까지는 어느 방이든지 마음대로 쓰라고 해서 정자지기가 방마다 문을 열어 보이는 대로 구경하였지만 모두 여름에나 좋은 북향들이라 너무 음습하고 너무 넓고 너무 문들이 많아서 결국은 바깥채로 나와서 상노들이나 자는 방이라는 작은 사랑을 치우게 한 것이다. 상노들이나 자는 방이라 하나 별장 전체를 그리 손색 있게 하는 방은 아니었다. 동양이어서 여름에 늦잠을 자지 못할 것이 흠일까? 겨울에는 어느 방보다 밝고 따뜻할 수 있고 미닫이와 들창도 다 갑창까지 들인 데다 벽장문과 두껍다지에는 유명한 화가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낙관이 있는 사군자며 기명절지가 붙어 있다. 밖으로도 문 위에는 추성각이라고 쓴 추사체의 현판이 걸려 있고 양쪽 처마 끝에는
파랗게 녹슨 풍경이 창연히 달려있다. 또 미닫이를 열면 눈알에 깔리는 경치도 큰 사랑만 못한 것 같지 않으니 산기슭에 나붓이 섰는 수각과 그 밑으로 마른 연잎과 단풍이 잠긴 연당이며 그 연당 언덕으로 올라오면서 무룡석으로 석가산을 모으고 잔디밭새에 길을 돌린 것은 이방에서 내려다보기가 기중일 듯 싶었다. 그런데다 눈을 번뜩 들면 동편 하늘이 바다처럼 트이고 그 한편으로 훤칠한 늙은 전나무 한 채가 절벽같이 가려 섰는 것이다. 사슴의 뿔처럼 삭정이가 된 사안가지에는 희끗희끗 새똥까지 묻어서 고요히 바라보면 한눈에 태고가 깃들이는 듯한 그윽한 경치다. 오래간만에 켜보는 남포불이다. 펄럭하고 성냥불이 심지에 옮기더니 좁은 등피 속은 자욱하게 연기와 김이 서리었다가 차츰차츰 밝아지는 것이었다. 그렇게 차츰 밝아지는 남포불에 빙 둘러앉았던 옛날 집안 사람들의 얼굴이 생각나게, 그렇게 남포불은 추억 많은 불이다. 그는 누워 너무나 고요함에 귀를 빼앗기면서 옛사람들의 얼굴을 그려보다가 너무나 가까운 데서 깍깍 하는 까마귀 소리에 얼른 일어나 문을 열었다. 바깥은 아직 아주 어둡지 않았다. 또 깍깍 하는 소리에 쳐다보니 지나가면서 우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그 전나무 삭정가지에 시커먼 3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그러는 것이다. 까마귀? 까치나 비둘기를 본 것만은 못하였다. 그러나 자연이 준 그의 검음과 그의 탁한 음성을 까닭없이 저주할 필요는 느끼지 않았다. 마침 정자지기가 올라와서 진주는 어떡하십니까? 하는 말에 우유하고 빵이나 먹고 밥 생각이 나면 문 안 들어가 사 먹는다고, 그래도 자기는 괜찮다고 얼음얼음하고 말막음으로 웬 까마귀들이 하고 물었다. 네, 이 동네에 많습니다. 저 나무엔 늘 와서 사는 거립시오. 그래요? 그럼 내 친구가 되겠군. 하고 그는 웃었다. 요 아래 돼지 기르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밥짓개기 같은 게 흔하니까 그래 까마귀가 떠나질 않습니다. 하면서 정자지기는 한 걸음 나서 팔매 치는 형용을 하니 까마귀들은 주춤하고 날듯한 자세를 가지다가 아래를 보더니 도로 앉아서 이번에는 까르르르 하고 영어 GAR에 R이 한없이 붙은 발음을 하는 것이다. 정자지기가 내려간 뒤 그는 다시 호젓하니 문을 닫고 아까처럼 아무렇게나 다리를 뻗고 누워버렸다. 배가 고팠다. 그는 또 그 어느 학자의 수면 습관설이 생각났다. 사람이 밤새도록 그 여러 시간을 자는 것은 불을 발명하기 전에 할 일이 없어서 자기만 한 것이 습관으로 전해진 것뿐이요, 꼭 그렇게 여러 시간을 자야만 될 리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 수면 습관설에 관련해서 식욕이란 것도 그런 것으로 믿고 싶었다. 사람은 하루 꼭꼭 3번씩 을에 먹어야 될 것처럼 충실히 먹는 것이지만 이것도 그렇게 많이 먹어야만 되게 되어서가 아니라 애초에는 수요 적은 사람들이 넓은 자연 속에서 먹을 것이 쉽사리 손에 들어오니까 먹기만 하던 것이 습관으로 전해진 것뿐이요, 꼭 그렇게 3끼씩이나 계획적으로 먹어야만 될 리는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사람이 잠을 자기 위해서는 그처럼 큰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먹기 위해서는 하루 3번씩 먹는 그 습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큰, 얼마나 무거운 부담이 있는 것인가. 그러기에 살려고 먹는 것이 아니라 먹으려고 산다는 말까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먹으려고 산다. 평생을 먹으려고만 눈이 뻘게 허둥거리다 죽어? 그건 실로 인간의 모욕이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지금 자기의 속이 쓰려 올라오는 것과 입속이 빡빡해지며 눈에는 자꾸 기름진 식탁이 나타나는 것을 한낱 무가치한 습관의 발작으로만 돌려버리려 노력해보는 것이다. 어디선지 르나르는 예술가는 빵 한 근보다 꽃 한 송이를 꺾는다고. 그러나 배가 고프면? 하고 지가 묻고는 그러면 그는 괴로워하고 훔치고 혹은 사람을 죽일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글쓰기를 버리지는 않을 게라고 했다. 난 배가 고파할 줄 아는 얄미운 습관부터 아예 망각시켜 보리라. 잉크는 새것이 한 병 새벽 우물처럼 충충이 담겨 있었다. 원고지도 두툼한 게 연화문축 쌓여 있었다. 그는 우선 그 문 앞으로 살랑살랑 지나다니면서 쌀값은 오르기만 하고 석탄도 드려야겠는데 이런 얘기를 입버릇처럼 하던 주인 마누라의 목소리를 10리나 떨어져서 은은한 풍경소리와 짙은 어둠에 한박 쌓인 이 산장 호젓한 방에서 옛 애인을 만난 듯한 다정스러운 남포불을 돋우고 글만을 생각하는 데 취할 수 있는 것이 갑자기 몸이 비단에 쌓이는 듯 살이 찔 듯한 행복이었다. 저녁마다 그는 남포에 새 석유를 붓고 등피를 닦고 그리고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서 어둠을 기다렸다. 방 구석구석에서 밤의 신비가 소곤거려 나올 때 살며시 무릎을 꿇고 귀한 손님의 의관처럼 공손히 남포 갓을 들어 올리고 불을 켜는 것이며 풀럭거리던 불방울이 가만히 자리 잡는 것을 보고야 아랫목으로 물러나 그제는 눕든지 앉든지 마음대로 하면서 혼자 밤이 깊도록 무얼 읽고 무얼 생각하고 무얼 쓰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침이면 늘 늦도록 자곤 하였다. 어떤 날은 큰 사랑 뒤에 있는 우물에 올라가 세수를 하고 나면 산 너머로 오정 소리가 울려오기도 했다. 그러다가 이날은 무슨 무서운 꿈을 꾸고 그 서슬에 소스라쳐 깨어보니 밤은 벌써 아니었다. 미닫이에는 전나무 가지가 꿩의 장목처럼 빗기었고 쨍쨍한 햇볕은 쏴 소리가 날 듯 쪼여 있었다. 어수선한 꿈자리를 떨쳐버리는 홀가분한 기분과 여기 나와서는 처음 일찍 깨어보는 호기심에서 그는 머리를 흔들고 미닫이를 쫙 밀어놓았다. 문턱을 넘어드는 바깥 공기는 체온에 부딪히는 것이 찬물 같았다. 여윈 손으로 눈을 비비며 얼마나 아름다운 아침일까를 내어다 보았다. 해는 역광선이어서 눈이 부시게 수각을 더듬고 연당을 더듬고 잔디밭길을 더듬다가 그 실뱀 같은 잔디밭길에서다. 그는 문득 어떤 여자의 그림자 하나를 발견한 것이다. 여태 꿈인가 해서 다시금 눈부터 비볐다. 확실히 여자요. 또 확실히 고요히 섰으되 사한 사람이었다. 그는 너무 넓게 열렸던 문을 당황히 닫아버리고 다시 조그만 틈으로 내다보았다. 여자는 잊어버린 듯 오래도록 햇볕만 쏘이고 서 있다가 어디선지 산새 한 마리가 날아와 가까운 나무까지 앉는 것을 보더니 그제야 사뿐 발을 떼어 놓았다. 머리는 틀어 올렸고 저고리는 노르스름한 명주빛인데 고동색 스웨터를 아이 없듯이 두 소매는 앞으로 늘어뜨리고 등에만 걸쳤을 뿐 꽤 날씬한 허리 아래엔 옥색 치맛자락이 부드러운 물결처럼 가벼운 주름살을 일으켰다. 빨간 단풍잎 하나를 들었을 뿐 고요한 아침 산보인 듯하다. 누굴까? 그는 장정고운 신간서애처럼 호기심이 일어났다. 가까이 축대 아래로 지나가는 것을 보니까 새 양봉투 같은 깨끗한 이마에 눈결은
뉘어쓴 영어 글씨처럼 차근하다. 꼭 담은 입술, 그리고 뾰로통한 콧봉오리에는 여간치 않은 프라이드가 느껴지는 얼굴이었다. 웬 여자지? 이튿날 아침에도 비교적 이르게 잠이 깨었다. 살며시 연당 쪽을 내어다보니 연당 앞에도 잔디밭길에도 아무도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왜 그런지 붙들었던 새를 날려보낸 듯 그는 서운하였다. 이날 오후이다. 그는 낙엽을 긁어다가 불을 떼고 있었다. 누군지 축대 아래서 인기척이 났다. 머리를 쓸어넘기며 내려다보니까 어제 아침에 그 여자다. 어제 그 옷, 그 모양, 그 고요함으로 약간 발그레해진 얼굴을 쳐들고 사뭇 아는 사람을 보듯이 얼굴을 돌리려 하지 않고 걸음을 멈추고 섰는 것이다. 이쪽은 당황하여 다시 머리를 쓸어넘기며 일어섰다. 저 아무개 선생님 아니세요? 여자가 거의 자신을 갖고 먼저 묻는다. 네, 제가 아무개입니다. 여자는 먼저 물어놓고 더 말이 없이 귀밑까지 발그레해지는 얼굴을 푹 수그렸다. 한참이나 아궁에서 낙엽 타는 소리뿐이었다. 절 아십니까? 여자는 다시 얼굴을 들 뿐 말은 없다가 수줍은 웃음을 머금고 옆에 있는 돌층계를 히뜩히뜩 올라왔다. 이쪽에서는 낙엽 한 무기를 또 아궁에 쓸어놓고 손을 털었다. 문간에 명함 붙이신 걸로 알았어요. 네. 저도 선생님 독자예요. 꽤 충실한. 아, 그러십니까? 부끄럽네요. 그는 손을 비비며 여자의 눈을 보았다. 잦아든 가을 호수처럼 약간 꺼진 듯한 피곤한 눈이면서도 겨울 별 같은 찬 광채가 일어났다. 손수 불을 떼시나요? 네. 전 이 집 정원을 저희 집처럼 날마다 산보아요. 아침이면은. 네. 퍽 넓고 좋은 정원이죠. 참 좋아요. 어서 떼세요. 네. 이 동네에 계십니까? 네. 요 개울 건너에요. 이날은 더 이야기가 나올 새 없이 부끄러움도 미처 걷지 못하고 여자는 돌아가고 말았다. 그는 한참 뒤에 바깥 한 길로 나와서 개울 건너를 살펴보았다. 거기는 기와집, 초가집 여러 집이 언덕에 층층으로 놓여 있었다. 어느 것이 그 여자가 들어간 집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이날 저녁에 정자지기를 만나서 물었더니 그 여자 병인이 올시다 하였다. 보기에는 그리 병색은 아니더라 하니까 뭐 폐병이라나요? 약 먹느라고 여기 나왔는데 숨이 차서 산엔 못 댕기고 우리 정자루만 밤낮 오죠 하였다. 폐병. 그는 온전한 남의 일 같지 않게 마음이 쓰였다. 그렇게 예모 있고 상냥스러운 대화를 짓거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이 악마 같은 병균을 발산하리라는 사실은 상상만 하기에도 우울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 날부터는 정원에서 그 여자를 만나 인사할 수 있는 것이 즐거웠고 될 수만 있으면 그녀를 위로해주고 그녀와 더불어 자기의 비난한 예수를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자기의 방문 앞에 왔을 때는 몇 번이나 바람이 찹니다 해보았다. 그러나 번번이 여기가 좋아요 하고 여자는 툇마루에 걸터 앉았고 손수건으로 자주 입과 코를 막기를 잊지 않았다. 하루는 글쎄 괜찮으니까 좀 들어오십시오 하고 괜찮다는 말에 힘을 주었더니 여자는 약간 상기가 되면서 그래도 이쪽에 밝히 따지려는 듯이 전 전염병 환자예요 하고 쓸쓸한 웃음을 지었다.
글쎄,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괜찮으니까 들어오십시오. 하니 그제야 가벼운 감격이 마음속에 파동치는 듯 잠깐 멀리 하늘가에 눈을 던졌다가 살며시 들어왔다. 황혼이었다. 동양인 방의 황혼이라 말할 때에 그 여자의 맑은 눈속과 흰 입속만이 별로 또렷또렷 빛이 났다. 저처럼 죽음의 대면에 있는 처녀를 작품 속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선생님?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 정도에 왜 죽음을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자꾸 생각하게 되어요. 하고 여자는 보일 듯 말 듯한 웃음으로 천장을 쳐다보았다. 한참 침묵 뒤에 전 병을 퍽 행복스럽다 했어요. 처음엔. 하고 또 가벼이 웃었다. 모두 날 위해주고 친구들이 꽃을 가지고 찾아와주고 그리고 건강했을 때보다 여간 희망이 많지 않았어요. 이제 병이 나으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편지를 쓰겠다. 누구한테 전에 잘못한 걸 사과하리라. 참 별별 희망이 다 끌어올랐어요. 병든 걸 참 감사했죠. 그땐. 지금은요? 무서워졌어요. 죽음도 처음에는 퍽 아름다운 걸로 알았더랬어요. 언제든지 살다 귀찮으면 꽃밭에 뛰어들듯 언제나 아름다운 죽음에 뛰어들 수 있는 걸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닥들이고 보니까 겁이 자꾸 나요. 꿈을 꿔도 하는데 깍깍 하는 소리가 바로 그 전나무 삭정가지에서인 듯 언제나 똑같은 거리에서 울려왔다. 여기 나와선 까마귀가 내 친구입니다. 하고 그는 억지로 그 불길한 소리를 웃음으로 덮어버리려고 하였다. 선생님은 친구라고까지 하시네요. 전 이 동네가 모두 좋은데 저게 싫어요. 죽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자꾸 깨쳐주는 것 같아요. 그건 괜한 관념인 줄로 압니다. 흰 새가 있듯이 검은 새도 있는 거예요. 소리 맑은 새가 있듯이 소리 탁한 새도 있는 거죠. 취미에 따라 까마귀도 사랑할 수 있는 새인 줄 압니다. 그건 죽음을 아직 남의 걸로만 아는 건강한 사람들의 악취미겠지요. 지금 저한텐 무서운 짐승이에요. 무슨 음모를 가지고 복면을 하고 내 뒤를 쫓아다니는 무슨 음흉한 사내처럼 소름이 끼쳐요. 아마 내가 죽으면 저 새가 덥석 날라와서 앞을 설 것만 같아요. 죽음이 아름답게 생각될 때 죽는 것처럼 행복은 없을 것 같아요. 하고 여자는 너무 길게 짓거렸다는 듯이 수건으로 입을 코까지 싸고 막고 멀거니 어두워 들어오는 미닫이를 바라보았다. 이 병든 처녀가 처음으로 방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되는 이야기를 그의 체온과 그의 병균과 함께 남기고 간 그날 밤 그는 몹시 우울하였다. 무슨 말을 해야 그 여자를 위로할 수 있을까? 과연 그 여자의 병은 구할 수 없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그 여자에게 죽음이 다시 한번 꽃밭으로 보일 수 있을까? 그는 비스듬히 벽에 기대어 이것을 생각하다가 머릿속에서 무엇이 버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가만히 이마에 손을 대니 그것은 벽장 속에서 나는 소리였다. 그는 벽장을 열고 두어 마리의 쥐를 쫓고 나무떼기처럼 굳은 빵 한쪽을 꺼내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뒷산에서 주워온 그 환약처럼 동글하면서도 가랑잎처럼 무게가 없는 토끼의 배설물을 집어보면서 요즘은 자기 것도 그렇게 단박한 것이 틀리지 않을 것을 미소하였다. 사람에게서도 풀레가 나야 한다는 한 철인 소로의 말이 생각났으며 사람도 사는 날까지 극히 겸손한 곤충처럼
맑은 이슬과 향기로운 풀잎으로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그 운명이 슬픈 생각도 났다. 무슨 말을 해주면 그 여자에게 새 희망이 생길까? 그는 다시 이런 궁리에 잠겼고 그랬다가 문득 내가 사랑하리라 하는 정열에 부딪혔다. 확실히 그 여자는 애인을 갖지 못했을 거다. 누가 그 벌레 먹은 가슴에 사랑을 묻었을 거냐? 그는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두 손길을 깔아보았다. 싸늘한 장판의 감촉일 뿐 체온은 날아간 지 오래였다. 슬픈 아가씨여, 죽더라도 나를 사랑하면서 죽어다오. 애인이 없이 죽는 것은 애인을 남기고 죽는 것보다 더욱 슬플 것이다. 오래전부터 병균과 싸워온 그대에겐 확실히 애인이 있을 수 없을 게다. 그는 문풍지 떠는 소리에 덧문을 닫고 남포의 불을 낮추고 포의 슬픈 시 레이븐을 생각하면서 레노어, 레노어 하고 포가 그의 애인의 망령을 불렀듯이 슬픈 음성을 소리쳐 보기도 하였다. 덮을 것도 없이 애인의 헌 외투자락에 쌓여서 그러나 행복스럽게 임종하였을 레노어의 가엾고 또 아름다운 시체는 생각해보면 포의 정열 이상으로 포근히 끌어안아 보고 싶은 충동도 일어났다. 포가 외로운 서재에 앉아서 밤 깊도록 예책을 상고할 때 폭풍은 와서 문을 열어 젖들였고 검은 숲속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까마귀가 울면서 머리 풀어헤친 아름다운 레노어의 망령이 스르르 방안 한 구석에 들어서곤 하였다. 오, 나의 레노어, 너는 아직 확실히 애인을 갖지 못했을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해주며 내가 너의 주검을 지키는 슬픈 애인이 되어주마. 그는 밤이 너무나 긴 것을 탄식하며 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밝는 날 아침의 하늘은 너무나 두껍게 흐려 있었고 거친 바람은 구석구석에서 몰려나오며 눈발조차 희끗희끗 날리었다. 온실 속에서나 갸웃이 내다보는 한 송이 온대지방꽃처럼 그렇게 갸날픈 그 처녀의 얼굴이 도저히 나타나기를 바랄 수 없는 날씨였다. 오, 가엾은 아가씨, 너는 이렇게 흐린 날 어두운 방 속에 누워 애인이 없이 죽을 것을 슬퍼하리라. 나의 가엾은 레노어. 사흘이나 눈이 오고 또 사흘이나 눈보라가 치고 다시 며칠 흐렸다가 눈이 오고 그리고 날이 들고 따뜻해졌다. 처마 끝에서 눈 녹은 물이 비 오듯 하는 날 오후인데 가엾은 아가씨가 나타났다. 더 창백해진 얼굴에는 상장 같은 마스크를 입에 대었고 방에 들어와서는 눈꺼풀이 무거운 듯 자주 눈을 감았다 뜨면서 그간 두어 번이나 몹시 각혈을 했어요 하였다. 의사는 기관에서 터진 피래지만 전 가슴에서 나온 줄 모르지 않아요. 그래도 의사가 더 잘 알지 않겠어요? 의사가 절 속여요. 의사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날 속이려고만 해요. 돌아서선 뻔히 내가 죽을 걸 이야기하다가도 나보곤 아닌 체들 해요. 그래서 벌써부터 난 딴 세상 사람처럼 따돌리는 게 저는 슬퍼요. 죽음이 그렇게 외로운 것이라는 걸 내가 죽기 전부터 맛보게들 해요. 아가씨의 말소리는 떨렸다. 그래도 만일 지금이라도 만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만은 고지 들으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눈을 고요히 감고 뜨지 않았다. 앓으시는 병을 조금도 싫어하지 않고 정말 운명을 같이 따라하려는 사람만 있다면요. 그럼 그건 아마 사람이 아니겠죠. 저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절 열렬히 사랑해 주죠.
요즘도 자주 저한테 와요. 그는 정말 날 사랑하는 표로 내가 이런 모두 싫어하는 병이 걸린 걸 자기만은 싫어하지 않는다는 표로 하루는 내 가슴에서 나온 피를 반 컵이나 되는 걸 먹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내게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그는 우울할 뿐이었다. 내 피까지 먹고 나하고 그렇게 가깝게 해도 그는 저대로 건강하고 저대로 살아가야 할 준비를 하니까요. 머리가 좋으면 이발소에 가고 신이 해지면 새 구두를 맞추고 날마다 대학 도서관에 다니면서 학위 받을 연구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저하고는 길이 달라요. 전 머릿속에 상여, 무덤 그런 생각뿐인데 왜 그런 생각만 자꾸 하십니까? 사람끼린 동정하고 퍼도 동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요? 병자에겐 같은 병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는 동정이 못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대로 같은 병자가 되며 같은 정도로 앓다가 같은 시각에 죽나요? 뻔히 죽을 사람을 말로만 괜찮다, 괜찮다 하고 속이는 거는 이쪽을 더 빨리 외롭게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상여를 생각하시나요? 그는 대담하게 이런 것을 물어주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아가씨의 세계에 좀 더 접근하는 것이 될까 하였다. 조선 상여는 참 타기 싫어요. 요즘 금치를 막한 자동차도 보기 싫어요. 하얀 말 여럿이 끌고 가는 하얀 마차가 있다면 하고 공상해 봤어요. 그리고 무덤도 조선 무덤들은 참 암만 해도 정이 가질 않아요. 서양에는 묘지가 공원처럼 아름답다는데 조선 산수들이야 어디 누구의 영원한 주택이라는 그런 감정이 있나요? 곁에 둘 수 없으니까 흙으로 덮고 그냥 두면 비에 패니까 잔디를 심는 것뿐이지 꽃 한 송이에 심을 때나 꽂을 때가 있나요? 조선 사람처럼 죽는 사람의 감정을 안 생각해주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괜히 그 듣기 싫은 목소리로 울기만 하고 까마귀나 들게 떡 조각이나 갖다 어질러 놓고. 근데 선생님은 왜 이렇게 외롭게 사세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여자에게 애인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한 자기의 어리석음을 마음 아프게 비웃었고 저렇게 절망에 극해서 세상 욕심이라고는 털끝만치도 없는 거룩한 여자를 애인으로 가진 그 젊은 학도가 몹시 부러운 생각뿐이었다. 날은 이미 황혼에 가까웠다. 연당 아래 전나무 꼭대기에서는 아직 그 탁한 소리로 울지는 않지만 그 우악스러운 주둥이로 그 검은 새들이 삭정이를 쪼는 소리가 딱딱 울려왔다. 까마귀가 온 거지요. 그렇게 그게 싫으신가요? 싫어요. 그거 뱃속엔 아마 별별 귀신 딱지가 닫은 것처럼 무서워요. 한 번은 꿈을 꿨는데 까마귀 뱃속에 무슨 부적이 들고 칼이 들고 시퍼런 불이 들고 한 걸 봤어요. 웃지 마세요. 상식은 절 떠난 지 벌써 오래예요. 허허. 그러나 그는 웃고 속으로 이제 까마귀를 한 마리 잡으리라 하였다. 그 배를 갈라서 그 속에는 다른 새나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내장뿐인 것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그 상식을 잃은 여자의 까마귀에 대한 공포심을 근절시키고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심까지도 좀 덜게 해주리라 마음먹었다. 그는 이 아가씨가 간 뒤에 그 길로 뒷산에 올라서 물풀의 나무를 베다가 큰 활을 하나 메었다. 꼿꼿한 쌀이로 살을 만들고 끝에다는 큰 못을 갈아서 촉을 받고 여러 번 겨냥을 연습해보고 까마귀를 창문 가까이 유혹하였다. 눈 위에 여기저기 콩을 뿌렸더니
그들은 마침내 좌우를 의문스러운 눈으로 두리번거리면서도 내려와서 그것을 쪼았다. 먼데 것이 없어지는 대로 그들은 곧 날듯이 어깨를 고추 세우면서도 차츰차츰 방문 가까이 놓인 것을 쪼으며 들어왔다. 방 안에서는 숨을 죽이고 조그만 문구멍에 살촉을 얹고 가장 가까이 들어온 놈의 옆구리를 겨냥해서 기운껏 활을 당겨가지고 쏘아버렸다. 푸드득 하더니 날개는 다 날았지만 한 놈이 죽지에 살이 박힌 채 이내에 그 자리에 떨어졌고 다른 놈들은 깍깍거리면서 전나무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는 황망히 신을 끌며 떨어진 놈을 쫓아 들어가 발로 덮치려 하였다. 그러나 까마귀는 어느 틈에 그의 발밑에 들지 않고 훌쩍 몸을 솟구쳐 그 찬란한 핏방울을 눈 위에 흩뿌리며 두 다리와 한 날개로 반은 날고 반은 뛰면서 잔디밭 쪽으로 덮을덮을 달아났다. 이쪽에서도 숨차게 뛰어서 다우쳤다. 보기에는 악한과 같은 짐승이었지만 그도 한낱 새였다. 공중을 잃어버린 그에겐 이내 막다른 골목이 나왔다. 화살이 그냥 박힌 채 연당으로 내려가는 도랑창에 거꾸로 박히더니 쌕쌕 하면서 불덩어리인지 핏방울인지 모를 두 눈을 뒤집어 쓰고 집게 같은 입을 딱딱 벌리며 대가리를 고추 들었다. 그리고 머리 위에서는 다른 놈들이 전나무에서 내려와 까악거리며 저희 가족을 기어이 구하려는 듯이 낮게 떠돌며 덤비었다. 그는 슬그머니 겁이 나기도 했지만 뭉어리 돌을 집어 공중의 놈들을 위협하며 도랑에서 다시 덮을 올려 솟는 놈을 쫓아 들어가 곧은 발길로 멱투시를 차 내던지었다. 화살은 빠져 떨어지고 까마귀만 대여섯 칸 밖에 나가 떨어지며 킥 하고 뻗을적거렸다. 다시 쫓아가 발길을 들었지만 그때는 벌써 까마귀는 적을 볼 줄도 모르고 덮어 누르는 죽음과 싸울 뿐이었다. 그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이 검은 새의 죽음의 고민을 내려다보면서 그 병든 처녀의 임종을 상상해 보았다. 슬픈 일이었다. 그는 이내 자기 방으로 돌아왔고 나중에 정자지기를 시켜서 그 죽은 까마귀를 목을 매어 어느 나뭇가지에 걸게 하였다. 그리고 어서 그 아가씨가 나타나면 곧 훌륭한 외과 의사처럼 그 검은 시체를 해부하여 까마귀의 뱃속에도 다른 날짐승과 똑같이 단순한 조류의 내장이 있을 뿐 결코 그런 무슨 부적이거나 칼이거나 푸른 불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리라 하였다. 그러나 날씨는 추워지기만 하고 열흘에 한 번도 따뜻한 해가 비치지 않았다. 달포가 지나도록 그 아가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날씨는 다시 풀어져 연당에 눈이 녹고 단풍나무 가지에 걸린 까마귀의 시체도 해부하기 알맞게 녹았지만 그 아가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루는 다시 추워져 쌀락눈이 사륵사륵 길에 떨어져 구르는 날 오후이다. 그는 어느 잡지사에 들어가 곤작 한 편을 팔아가지고 약간의 식료를 사들고 다 나온 길인데 개울 건너 넓은 마당에는 두어 대의 검은 자동차와 함께 금빛 연구차 한 대가 놓여 있는 것이다. 그는 가슴이 섬뜩하였다. 별장 쪽을 올려다보니 전나무 꼭대기에서는 진작부터 서너 마리의 까마귀가 이 광경을 내려다보며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 여자가 죽은 건 아닌가? 연구차 안에는 이미 검은 포장에 덮인 관이 실려 있었다. 둘러섰는 동네 사람 속에서 정자지기가 나타나더니 가까이 와서 일러주었다. 우리 정자로 늘 오던 새액씨가 갔답니다. 그는 고요히 연구차를 향해서 모자를 벗었다. 저 뒤에 자동차에 지금 오르는 사람이
그 섹시하고 정원했던 남자랍니다. 그는 잠자코 대학 도서실에 다니며 학위어들 연구를 한다는 그 청년을 바라보았다. 그 청년은 자동차 안에 들어앉아 이내 하얀 손수건을 내서 얼굴에 대었다. 그러자 자동차들은 연구차가 앞을 서며 고요히 굴러 떠나갔다. 눈은 한방 눈이 되면서 펑펑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그 자동차들이 굴러간 자리도 얼마 안 있어 덮어버리고 말았다. 까마귀들은 이날 저녁에도 별다른 소리는 없이 그저 깍깍거리다가 이따금씩 까르르 하고 그 GAR에 R이 한없이 붙은 발음을 내곤 하였다. 이태준 작가의 단편소설 까마귀였습니다. 한국의 모파상이라고 불리는 단편소설의 대가 이태준 작가의 작품들이 이미 몇 편 올라가 있죠. 얼마 전에 큰 사랑을 받았던 뒷방마님도 있고요. 이 단편소설이니까 분량은 짧지만 울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꽃나무는 심어놓고, 행복, 코스모스 이야기, 오목녀, 영월영감, 철로, 아담의 후예, 아련, 온실화초, 어떤 날 새벽 등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준 작가의 작품들만 모아놓은 재생 목록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